네, 안녕하십니까. 추은규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역함수하고 이제 로그에 관한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맨 처음에 역함수를 보기 전에 우리 역함수의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1대1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one-to-one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1대1 함수의 정의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을 정의해요. 뭐냐면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걔네들 fx1하고 fx2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데 걔네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동일한 x값끼리는 그러니까 다른 x값끼리는 같은 y값을 찍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x가 이렇게 있고 정의역이 이렇게 도메인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공역인 이게 코도메인이 있다고 쳤을 때 걔네들 x 1, 2, 3이 있고 1, 2, 3이 있고 여기가 1, 2, 3, 4가 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1이 얘기는 2를 찍게 돼버리면 원래 함수에서는 2도 2를 찍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1대1 함수에서는 2를 못 찍고 1을 찍을 수 있다는 거고 3 같은 거 이제 1하고 2를 못 찍으니까 4 같은 걸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x가 y의 값이 x하고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1대1 함수하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걔네들의 1대1 함수를요, 얘처럼 그래프로, 그러니까 도형으로 그려서 이게 그 함수의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매번 모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다 그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어떤 판정법이 있냐면요, 수평성 판정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수평성 판정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보시면 함수가 1대1 함수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어떤 함수냐면 어떠한 수평점도 함수의 그래프와요, 여기서 비추실까요? 2점 이상에서 만나지 않는다. 수평선에서. 그래서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가로를 그었을 때 100%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세로줄을 그었을 때 한 줄만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 가로줄 그었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것은 1대1 함수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예제를 보면서 어떤 식의 그 1대1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처럼요. y는 fx라고 3차 함수가 있으면 걔네들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y축이 되고 이게 x축이 된다고 쳤을 때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 S자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얘를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선에다가도 가로줄을 그어도 어느 선에다가도 가로줄을 그어도 어느 선에다가 가로줄을 그어도 다 몇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수평성 판정법에 의해서 얘네들은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인 거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는 gx라고 하는 것을 x제곱의 그래프가 있다고 볼게요. x제곱. 그 x제곱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도 한번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쪽을 y로 잡고요. 이쪽을 y로 잡고요. 이쪽을 x로 잡을게요. 그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죠. 이렇게. 아래에 블록한 gx는 x제곱입니다. 그럼 얘도 수평선 판정법에 의해서요. 수평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긋게 되면 가로줄 그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고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 얘네들은 우리가 수평선 판정법에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첫 번째에 있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될 수 있지만 두 번째에는 몇 차 함수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어떤 함수를 정의해 볼 거냐면 역함수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 볼 겁니다. 네,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얘네들에 있는 본래에 있는 f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 있잖아. 원래 이렇게 x가 있고 이게 y가 있다 쳤을 때 여기 있는 x를요. 이렇게 y로 보내는 기능을 한 것이 함수 f였죠. 그래서 이 y를 뭐라고 잡았냐면 f의 x라고 잡았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죠? 네, 역함수라는 것은 역의 의미가 인버스입니다. 그 인버스의 의미는 거꾸로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역함수의 의미는요. 여기는 거꾸로 여기 있는 y값을 이 x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f의 인버스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있는 y의 값들 자체가 이제 역함수의 뭐가 되죠? 그렇죠. 정의역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기본 전제 조건은요. 1대1 함수가 되면서 그다음에
여기 있는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갖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성립하는 그 전제 조건에 있는 함수를 대응이 뭐라고 하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는요,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1대1 대응의 특징은 첫 번째는 1대1 함수가 되면서 두 번째는 치역하고 공역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1대1 대응의 의미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얘 보시면 x가 넘어가서 f의 x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y가 얘를 통과해서 갔기 때문에 얘는 f의 역함수의 y란 값으로 바뀌거든요. 그때 우리가 f의 x의 값이 y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역함수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역함수를 붙이게 되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있는 값이 어떻게 하냐면 폴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y 쓰고 x라고 치게 되면 바로 역함수의 정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함수하고 역함수를 바꿀 때는요, 걔네들의 함수의 기호를 바꿔주시면서 안에 있는 x, y 값만 두 개만 활짝 바꿔주면 걔네들 역함수의 정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